5명의 다이버가 몰디브의 한 수중 동굴에 들어간 후 갑자기 외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배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 수면을 주시했지만 1분, 10분, 30분이 지나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 어떤 상승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들 아래에는 길이 200m가 넘는 복잡한 수중 동굴망이 펼쳐져 있고 수심은 50m에 통로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동굴 바닥은 고운 진흙뿐이라 오리발로 가볍게 젓기만 해도 맑았던 바닷물은 순식간에 탁한 안개처럼 변해버립니다. 5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몰디브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치명적인 푸른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패밀리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인 심해 동굴 다이빙 사고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디브에서 발생한 이 심해 동굴 다이빙 사고로 5명의 이탈리아 다이버가 불행히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구의 시신만 수습되었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제노바 출신으로 그중 한 명은 생태학 교수이며 함께 온 일행 중에는 의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그의 딸도 있었습니다. 또한 갓 졸업한 해양 생물학 대학원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다이빙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시민과학 탐사 활동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목요일 이른 아침 이 다이버 일행은 바우 환초네의 알리마타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입수했으며 그 후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몰디브는 인도양의 인도 아대륙 남단 인근에 위치한 군도 국가로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바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함께 바다로 나간 사람은 총 20명이었으며 물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두 눈을 뜬 채 이 비극이 차례차례 벌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요, 해양 생물학 관련 분야에 깊이 종사하거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평소에도 해양 생태계와 수중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이 수중 동굴의 실제 촬영 영상은 올해 초 누군가 바우 환초의 동굴에서 촬영하여 남긴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단서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5명의 다이버가 왜 동굴 다이빙 중에 변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이 사고는 늘 사람들의 뇌리를 맴돌며 생각날 때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악몽 속에 깊이 빠진 것처럼요. 사람들은 모두 매우 궁금해합니다. 수중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다이버들이 어떤 돌발 상황을 맞닥뜨린 건지 말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듀크 오브 요크 다이빙 보트의 선원들이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하고 구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거 프리다이빙 부문에서 여러 차례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탈리아 최고의 프리다이버 움베르토 펠리차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다이빙 활동에 운영팀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고 매사에 세심하고 엄격하며 항상 정확한 규범을 중요시한다고 말이죠. 6개월 전 그 역시 같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다이빙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말한 엄격할 정도의 정확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직접 다시 다이빙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움베르토 또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은 사람들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일 것입니다. 진상을 파헤치기에 앞서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전에도 오션게이트 타이타노 침몰 참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 관리의 허술함, 특히 책임자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은 종종 대형 참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저희의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도 시크릿 가든 영상 속의 사례처럼 직접 다이빙을 배운 경험이 있거나 다른 유튜버를 따라 극한의 추운 해역에서 장거리 수영을 완주한 분들,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잠비크의 바사루토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해본 분들도 계신데요. 그들은 당시 해상에 비바람이 매우 거셌다고 묘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입수하기를 꺼렸습니다. 사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든다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야외의 위험한 수역에 숨어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파악하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언제나 가장 직관적인 참고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저는 수많은 끔찍한 야외 조난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왔으며 이를 위한 영상 대본도 작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96년 에베레스트 산악 사고나 얼마 전 업데이트했던 피트먼 관련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 그리고 2002년에 위험천만했던 K2 초고리봉 등반 사고, 요트 조난 사건 등 말이죠. 야외 사고는 악천후, 인재, 실수 등 단일 요인이나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서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현장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번 다이빙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건의 세부 내용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수중 동굴의 실제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현장 환경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어쩌면 입수 전부터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빙 산소통의 가스 충전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데일리 텔레그래프도 이러한 추측을 언급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다이빙 장비 내의 혼합가스 비율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그 프리다이버가 언급했던 말과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운영팀은 가스 배합 과정에서 극한의 정밀함을 기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얕은 물에서 다이빙할 때는 산소통에 대개 일반 공기를 채웁니다. 그중 질소가 79%, 산소가 2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심해 다이빙에 쓰이는 산소통 가스 비율은 반드시 정밀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각종 밸브와 계기판 수치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5명의 장비에서 동시에 가스 배합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한 명에게 오류가 났다면 참작할 만하지만 전원에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최대 안전 수심은 40m입니다. 일단 잠수 깊이가 기준을 초과하면 체내의 질소로 인해 마취 효과가 발생해 의식을 흐리게 하고 사고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다이버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이미 이 수역의 다이빙 가스 배합 방안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업계의 베테랑 다이버들도 이 운영업체를 크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직감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스 배합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일의 동굴 다이빙 환경에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에 기반한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다이버들이 총 길이 260m에 달하는 얽히고 설킨 수중 동굴망에서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중 동굴은 결코 단일하고 좁은 공간이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 있는 광범위한 거대 수중 네트워크입니다. 사고 해역은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지의 기상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관련 부서는 이미 기상 황색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촬영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수역의 수중 가십거리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수질이 꽤 괜찮은 시간대라도 물속에는 1년 내내 바닥에 모래와 진흙이 대량으로 떠다닙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며 이 동굴을 직접 방문했던 다이빙 유튜버들에게 현지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 동굴 안에는 진흙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다이버가 헤엄칠 때 오리발을 조금만 잘못 차도 바닥에 진흙이 쉽게 휘저어지며 탁해진 물이 서서히 가라앉아 다시 맑아지려면 몇 분이나 걸립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흙이 한번 일어나면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 비극은 악천후와 인위적인 부주의가 겹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최악의 자연환경 자체가 이미 위험을 품고 있었고 거기에 인위적인 작은 실수까지 더해져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낳은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움베르토가 이탈리아 언론 라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관련 매체 기자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사고의 전체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중 환경은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버들이 사고 당시 잠수한 깊이는 수심 50m에 달했습니다. 이 깊이는
통상적인 안전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관련 부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이들이 현지 다이빙 깊이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헤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의문점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베테랑 다이버 움베르토의 생생한 증언과 종합하여 사람들도 점차 동굴 다이빙의 도살인 여러 위험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굽이치고 깊숙한 수중 동굴 속에서는 사람이 패닉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오리발을 급하게 차면 순식간에 바닥에 진흙과 모래가 대량으로 솟아오릅니다. 어두컴컴한 물속에서는 신체 동작의 폭을 조절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일단 물이 완전히 탁해져 버리면 강력한 수중 랜턴을 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자동차 쌍라이트를 켠 것과 다름없는 효과죠. 동굴 전체는 순식간에 탈출할 수 없는 밀실로 변해버립니다. 사실 평정심만 잘 유지한다면 일반적인 수중 활동이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굴도 수질이 맑고 시야가 확보될 때는 꽤 괜찮은 다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수중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변합니다. 원래는 시야가 선명했더라도 다른 사람 혹은 본인의 부주의한 움직임 하나가 주변 환경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명 장비조차 탁한 흙탕물을 뚫지 못하며 눈앞은 온통 막막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 다이빙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설령 다이버가 다이빙 내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바닥에 침전물을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해도 일행 중 한 명의 무심코 한 오리발짓 한 번이 모든 리듬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위험은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다이빙 촬영 영상에서도 내내 극도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진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수역의 환경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실수로 진흙을 휘저었다면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은 바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수질이 다시 맑아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어둡고 꽉 막힌 수중 공간에서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 자리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이동 중이라면 모두가 냉정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패닉에 빠진 동료를 진정시키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어두운 환경 속에서는 동료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서로 상대방의 자세를 잘 가누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듭니다. 거기다 사고 당시 해상 날씨는 이미 매우 불안정했고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는 수중의 탁도를 한층 더 심화시켰습니다. 본래부터 위험이 도사리던 다이빙 환경을 한층 더 최악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수중 비경을 향한 부푼 기대를 품고 떠났건만 마지막에 맞이한 것은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정말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극이 모두 이렇듯 야외 탐험 중에 조난이든 자동차 여행 중 겪는 사고든 간에 사고는 언제나 아름다운 겉모습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둡고 막막한 곳에서 방향을 잃은 상태는 매들린 실종 사건에서 일부러 안개를 피워 시선을 교란시키려 했던 수법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거짓된 단서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마치 수중의 진흙을 고의로 휘저어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모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아름답고 순탄한 삶을 동경하며 안일한 환상에 빠져 경계심을 늦추고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위험은 흔히 바로 그럴 때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다이빙 사고 속에 숨겨져 있던 위험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고 전 현지 당국은 이미 해당 수역 환경이 입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1차 수색 작업에서는 단 한 구의 시신만을 수습했을 뿐 나머지 4명의 희생자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동굴 깊은 곳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 전문 구조 다이버들조차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구조팀은 이미 전문적인 수색 및 구조 다이빙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수중 동굴의 통행 경로를 꼼꼼히 조사하여 구조대원들이 같은 전철을 밟아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상의 악천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수색 및 시신 인양 작업이 이로 인해 거듭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비극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희생자 중에는 한창 꽃다운 청춘인 젊은이들도 여럿 있어 정말 비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계속 안내하여 이 해역의 일상적인 다이빙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촬영된 풍경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